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열재 두께 검토 시 주의할 점인 열 관리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면에 있는 형별 성능 관계표를 보고요. 두 번째로 열 관리율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별 열 관리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형별 성능 관계 내역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도면에 있는 형별 성능 관계표예요.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콘크리트서부터 이 마감재까지의 열 관리율 표가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께가 있죠. 0.15에 열 전도율이 1.6. 이 열 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열이 전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께를 열 전도율로 나누면 열 저항입니다. 열 저항. 이 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율 저항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열 전도율 저항과 열 관리율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열 관리율이 있어요. 이 열 관리율은 열 저항의 역수가 열 관리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 나누기 여기 보시면 6.3이죠. 6.3 역수로 바꾸면 열 관리율이 되고, 이 열 관리율도 이 열 전도율처럼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거는 콘크리트 옹벽이에요. 이 콘크리트 옹벽 두께가 0.2m에 열 전도율이 1.6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 0.5mm 쌓기는 0.09죠. 90m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열 전도율이 0.6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시면 열 전도율이 요 시멘트 벽돌이 더 낮아요. 그러면 단열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 이 옹벽 두께가 200mm일 경우, 그리고 시멘트 벽돌도 200mm일 경우에 이 열 전도율 계산을 해보면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게 0.125가 나와요. 열 저항이. 그러면 시멘트 벽돌 두께가 20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한 0.33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콘크리트 옹벽인 벽체보다 시멘트 벽돌인 경우가 단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는 콘크리트 옹벽이 더 강도가 세겠죠. 그러나 열 관리율적인 면, 그러니까 단열 성능 면에서 보면 이 시멘트 벽돌이 단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최상층 거실의 직접 외기인 면이에요. 여기가 아파트 옥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주 우레탄 보드 200D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기준 열 관리율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도면에 이 기준치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0.18이고, 뭐 친환경 주택 설계 같은 경우는 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열 관리율이 이하이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최하층인데, 최하층 같은 경우에는 경주 우레탄 보드가 두 번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50mm랑 140mm랑 더하면 한 190mm 되죠. 그래서 이 190mm 돼야지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이 최하층 같은 경우에는 왜 단열재를 두 군데로 두냐 하면 이 세대 쪽에 벽돌을 쌓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옹벽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벽돌과 옹벽이 지나가는 경우는 이 단열재를 밑에 깔고 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옹벽이나 벽돌을 쌓는 부분은 이 단열재가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단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밑에도 단열재를 붙이고 위에도 단열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단열재가 결손되는 부분은 이 밑에서 막고, 이 밑에 단열재에서 결손되는 부분을 위에서 보완하는 식으로 이중으로 단열재를 깔아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필로티층, 최하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열재 두 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PF 보드라고 해서 단열재에 은박지 같은 게 붙은 단열재가 있어요. 요거는 불에 잘 안 붙고 이제 방화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필로티에 PF 보드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열 전도율이 0.0이고 요것도 0.2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PF 보드가 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열 전도율이 더 낮아요. 그럼 열 저항은 더 높겠죠. 그래서 PF 보드가 단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열 전도율이 0.02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PF 보드가 단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적용 열 관리율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0.23보다는 낮아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최하층 거실 바닥인데 직접 외기인데 바닥 난방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하층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열재를 이 콘크리트 가운데 두고 양쪽에 위아래로 두 겹을 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 관리율 계산입니다. 네, 이게 열 관리율 계산한 표예요. 보시면 패널폼 같은 경우에 0.02 열 전도율이, 그리고 경지루에탄 보드는 뭐 종류별로 있는데 보통 0.024, 그리고 경지루에탄 뿜칠 같은 경우에는 0.021, 그리고 압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요. 비드법, 그리고 단열재 뿜칠, 그리고 그라스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드법 경지루에탄 보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 보시면 요 비드법이라고 하는 게 옛날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열재 알갱이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단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흰색이랑 회색 단열재가 요 비드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경지루에탄 보드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단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는데 이 노란색 단열재 양면에 약간 검은정색의 부직포가 붙어서 서커보드 본드가 잘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보시면 비드법은 흰색이나 회색, 그리고 경지루에탄 보드는 노란색, 그리고 이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있어요. 이 압출법 보온판은 옛날에 경지루에탄 보드가 나오기 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거는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분홍색 단열재인데 요게 강도는 제일 셉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비드법이 열 관류 저항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압출법, 그리고 경지루 우레탄 보드가 단열 성능이 제일 좋아요. 열 관류 저항이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도 열 관류 저항에 따라서 요 경지루 우레탄 보험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요 비드법이 제일 싸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엑셀표를 올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확장 세대의 단열재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확장 세대가 거의 없어요. 뭐 아파트 뭐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하면 보통 한 세대 나올까 말까? 두 세대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전부 다 확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나 비확장이 있지 요즘은 비확장이 없어요. 다 확장으로 갑니다. 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넓게 쓰는 게 저도 보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 다 확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지루에탄 폼 같은 경우에는 이 비확장 세대에 있으면 이 여기가 확장 세대겠죠. 위층도 확장 세대겠죠. 그럼 여기가 비확장 세대니까 간접외기로 보면 돼요. 요 간접외기로 봤을 때 요 밑에가 50T만 나오면 이 법적인 열 관료율 값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T로 시공하면 돼요. 여기 확대 보시면 비확장 세대 발코니고 여기가 확장 세대니까 보시면 여기가 지금 50T만 시공하면 돼요. 이렇게 쭉 밀면 되겠죠. 근데 옵션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50T로 시공을 하면 이 천장 마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감으로써 이 단열재 두께가 안 나옵니다. 이 50T로. 그러면 이 부분은 뭘로 시공하냐? 진공 단열재로 시공해야 됩니다. 이 진공 단열재가 10T에서 한 20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10T였던 것 같은데 이 진공 단열재는 말 그대로 이제 공기가 진공 상태로 돼 있어서 단열 성능이 이 두께에 비해서 엄청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 진공 단열재에 구멍이 조금이라도 뚫리면 단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이나 뭐 뾰족한 게 여기 시공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달 때 보통 달대를 달죠. 이 달대 정말로 주의해서 작업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 하면 이 50T를 쭉 밀어서 이 비확장 세대와 확장 세대 사이에 단열재 보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공 단열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별 열 관료율 표입니다. 이 지역별 열 관료율 표는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보통 이제 네이버나 뭐 다른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부 1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요런 지역 말하는 거고요. 중부 2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청. 일반적으로 저희 중부 지역, 서울 지역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부 2지역이. 그리고 남부 지역은 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저희 남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현장이 많은 쪽이 이 중부 2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중부 2지역의 열 관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